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기자생활 13년 만에 위장 탈당. 입법 강행을 위해서 위장 탈당까지 하는 경우는 기자생활 13년 만에 전 처음 봤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 대체적인 조간신문들,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거는 입법 폭주다.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검수완박 강행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민주당이 꺼내 들었는지 함께 보시죠. 안건 조정위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다수당의 입법 독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쟁점 법안은 90일까지 논의하게 좀 생각해라, 수기해라. 밀어붙이지 말고 논의해라, 시간을 가져라, 쿨링 다운해라 라는 역할입니다. 이게 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이 민주당 몫의 3명, 국민의힘의 2명, 무소속 1명인데 3분의 2 동의 시 안건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소속 1명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런데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반대한다라고 나서자 민주당이 그러면 뭐 누가 하나 탈당시키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민영배 의원이 정말로 선의로 먼저 탈당했다고 밝혔던 걸까요? 논란의 영역입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시켜서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위장 탈당으로 둔갑을 시켜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재명 기자? 과거에도 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시켜서 의원 꺼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다른 정당에 내 의원을 꺼줘서 그 정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니까 셀프 제명을 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지만 이런 위장 탈당 참 헌정사에 또 길이 남을 하나의 또 민주당에서 참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도 얘기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논쟁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수기를 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야 동수로 3명을 하고 또 야당 몫으로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의원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정당 의원까지 반드시 포함시켜 논의를 해라. 그 얘기는 거대 여야만 의견을 나누지 말고 정말 모든 의견을 다 같이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거꾸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민주주의 유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란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속도 대신에 합의된 방향을 택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이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악용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예. 이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어디까지 폭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폭주에 대한 결과로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이라든지 폭주에 대한 결과로 2021년 재보선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선에 또다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성을 했지만 그 반성이 전부 다 선거용 쇼다. 이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장 탈당의 무소속 둔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을 오래 취재했었는데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했던 사례를 많이 봤는데 여당을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것, 입법 강행을 위해서 이번에 전 처음 봤습니다. 앞서서 양양자 의원이 반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거일지 몰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이제 양양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책이 위장 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님, 명백히 법 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여당이? 저는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합니다. 결연히 반대하신다. 사법개혁의 근본 정신,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검수완박의 강수가 최종 강수가 꼼수라니요.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사법개혁,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리 원내 지도부는 야, 묘수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묘수가 아니라 그거 꼼수예요. 국민들이 아는 꼼수는 절대로 용인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지난 5년 동안 어쩌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됐죠. 그때마다 그 원칙과 약속, 국민과의 약속 사이에서 이제 멀어져가는 결정들을 자꾸 했어요. 위성정당 때도 그랬고요. 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기로 결정하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상황 논리가 있었고요. 그때마다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탐대실의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고 다 상황 논리가 있죠. 그러나 이 소탐대실로 자승자박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걱정이 저는 듭니다. 우리 원내 지도부가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축구 제가 자주 비교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미식 축구가 아니라 월드컵 치르는 축구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닷없이 공을 들고 손으로 공을 들고 뛰면 그걸 이해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 규칙에 뭐 그런 말은 없죠. 침대 축구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침대 축구를 하게 되면 관중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야유해요. 물병 예. 던져요. 심판도 옐로 카드를 내밀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마치 규칙에는 없으니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의 규칙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지키니까 온 인류를 감동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경기가, 그 게임이. 저는 민주당이 더 넓은 길,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길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의 뭐 강력한 소신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검수안박의 초강수가 꼼수가 돼서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 축구하자더니 미식축구처럼 공을 손으로 들고 뛰면 안 된다. 이 길은 멈춰야 된다라는 강력한 돌직구 발언이 나왔습니다.